좋은 아침입니다. 7월 9일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요번에 생명보험협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 이야기에 이제 좀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일본이 추가 보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고, 여기에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은 유진했지만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주식시장마저도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민간 투자 소비가 감소되는 이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증시 불안의 어떤 시작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번에 이제 그 생명보험협회 기조연설에서 최종구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험이 우산을 넘어서 일기예보 역할을 해야 된다. 결국은 다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가장 보수적인 보험 산업에도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혁신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인슈어테크로, 이 인슈어테크를 통해서 이 보험 시장이 이제 도약해야 되고 지금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시장이 영원할 수 없고, 이 영원할 수 없는 시장 속에서 앞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코어 고객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러한 기술 발전은 분명히 검의 이제 양날처럼 양면을 갖고 있죠. 좋은 점들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인 반면에, 여기서도 기사에도 나왔듯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고객의 정보가 보호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들의 정보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영업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안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일단 암 진단, 일반 암 진단금 2천만 원 이하인 고객만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해당 정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알리고요. 이를 통해서 영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물론 우리가 그 뭐 보맵이라든가 굿니차 같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고객들의 정보를 갖고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 고객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느냐는 이거와는 차원이 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는 굉장히 영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이라는 산업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영역들이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 이러한 모바일이나 인터넷 보험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과 규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사 내용에서 딱 보면 알겠지만 어떤 의지가 충분히 보이고요. 이런 규제들이 분명히 완화될 거고, 기술들은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가 딱 넘어서게 되는 순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분명히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고객, 내가 실제 고객들의 증권을 갖고, 뭐 예를 들자면 보장성 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취득했고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영업할 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뭐 KDB 생명 같은 매각을 위해서 이제 인사를 구조를 좀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아베가 트럼프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뭐 꼴보기 싫죠. 무튼 뭐 보안을 이유로 앞으로 이제 공작기계나 탄소 섬유까지 또 추가 보복을 하겠다. 결국은 이쪽에서도 수출이나 수입 뭐 이제 그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요. 이거를 뭐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기업의 그 어떤
이제 그 수익성이라든가 또는 이 기업들의 수익성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번에 그 발표됐는데 경제보복 조치 이후에 실적 전망치가 1조가 조금 넘는 규모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쪽의 기업들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사드 기억하실 겁니다. 사드 보복으로 이제 여행 산업이나 또는 유통 산업 그리고 항공사 그리고 엔터 산업까지 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고 이거는 결국은 앞으로 이제 영업 실적을 낮출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또 당연히 어, 일본이 보복 조치를 확대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분야에까지 결국은 뭐 정유화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같이 우리가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디스에서는 다행히 이제 한국의 신용 등급 유지는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나 여기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 거의 최고국 그 악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변화될지 뭐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자금의 이동이라든가 우리 원화의 약세라든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조치를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에 유럽이라든가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에 동참을 했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함께 금리 인하하겠다는 데 동참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방향성이 뭐냐면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가 이제 약세를 피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이제 그 화폐들이 이제 강세를 피면서 이것들이 또한 이제 좋은 시장의 역할, 좋은 시장, 돈을 이제 끌어들이면서 금융시장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어제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고용지표가 높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페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많이 떨어졌죠. 여기에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렸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시아 증시 쪽이 충격을 받은 데다가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여기서 이어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충격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가 날아갔냐면은 약 한 51조 규모의 그 증시시장에서 코스닥이 그 코스닥과 코스피 같이 합쳐서 약 51조가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시장의 돈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머물기가. 그래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 결국 이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더 큰 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불안한 이제 징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내용이 있네. 2.2%, 3.67%에서 51조 정도가 날라간 거고요. 결국은 환율 문제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 쪽에서도 아시아 증시는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비관론들이 펼쳐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여기에다가 뭐 당연히 일본 여행 뭐 지금 또 우리 그 일본 물건 쓰지 말자라는 이러한 이제 당연히 그 국민들의 힘들이 모여지면서 유통 이런 것도 좋지 않고요.
거기에다 엔터 이런 것까지 계속 추락하고 일부 이제 항공사, 특히 일본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항공사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추가 조치에 대한 그런 기업들까지도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미국 투자 감소에서 세계 증시 불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10년 넘게 경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아직 고점을 찍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데,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1854년부터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1991년 3월 저점에서 2001년 3월까지 가장 길었던 게 120개월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 6월 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는요, 지금 7월까지도 경기 확장이 진행 중에 있다면 이 120개월을 넘어서 121개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긴 경기 확장 국면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기는 순환을 하고 결국 경기가 올라가면 떨어진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결국은 그럼 이 지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러한 이제 어떤 사이클의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가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민간 투자가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2017년 하반기부터 투자 관련 지표가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안 된다라면 신규 고용을 유발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것들이 소비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장 동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도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미친 듯이 뭐 미국으로 들어와서 결국 환율을 올린다라는 거는, 환율 장벽을 쌓는다라는 거는 미국에 들어와서 여기 고용을 발생시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런 문제, 이러한 이제 민간 투자가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에서 유지되면서 그 폭이 커지고 있는 부분,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세계 증시의 어떤 불안이 시작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세계 경제에 가장 준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이제 투자 감소를 통한 그 성장이 어느 정도 꺾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캐니언 파트너스라는 어떤 30조 원을 굴리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은 다른 방향이지만 사모 투자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이제 불려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자금을 크게 이제 몰려들었는데, 이 자금들이 앞으로 서서히 이제 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꺼질 때는 결국은 빨리 이제 이 주식이나 채권들을 시장에 내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란 미리 팔아서 그 이 자산을 좋은 가격에 확보하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불이 붙으면은 결국은 굉장히 매각이 커지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시장에 이제 투자를 잘하면 좋은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경제 하강기에 진입했다라고도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뭐 무튼 조금은 다른 시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제가 좀 하강기에 진입했다라는 방향을 보고 있는 거고, 이거를 한 전문가는 그 미국의 이제 투자 감소, 민간 투자 감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 전문가는 PF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뭐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거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우리가 이제 티핑 포인트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난 자산들은 조금씩은 수익을 안전자산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우리들한테도 필요하고 고객 자산 관리에도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